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헬포민입니다. 오랜만에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질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질문해주신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질문해주신 내용이 한번 읽어드리면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23분 정도에 나오는 트라이포드 포지션 운동이 어떻게 진행돼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되고 또 코어가 강화되는 건지 궁금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뵙고 이걸 알려드리면 진짜 좋긴 한데 설명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되는 한에서 설명을 자세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라이포드 자세가 뭐냐면 이 자세예요. 이게 이제 트라이포드 그 DNS에서 트라이포드 포지션이라고 트라이포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떻게 진행을 해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고 또 코어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써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음, 이 자세를 두 가지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상대적인 뻣뻣함입니다. 지금 제가 운동 손상 증후군 그 책을 리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리뷰에서 그 운동 손상 증후군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뻣뻣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트라이퍼드 자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요 운동을 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 지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자세들이 이제 보상작용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약간 이렇게 상체랑 이 골반이랑 상체랑 골반이랑 약간 이제 회전 틀어짐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중간 거는 거의 뭐 허리가 말려 있듯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시프팅이 돼 있습니다. 엉덩이가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뭐 요 사진은 훨씬 많이 빠지죠. 이쪽 팔이 다 보이고 이쪽 팔은 덜 보이는 걸 봐서 완전 힙이 골반 자체가 시프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요. 트라이파 자세를 하게 되면.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에 대한 상대적인 뻣뻣함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 코어의 뻣뻣함보다 햄스트링의 뻣뻣함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햄스트링의 뻣뻣함이 코어의 뻣뻣함보다 세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자세, 이 트라이팟 자세 같은 예를 들면 이런 트라이팟 자세를 하게 되면 햄스트링이 원래 늘어나면서 그 원래 그 갈비뼈 골반의 그 포지션이 뉴트럴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한마디로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일직선이 되고 회전도 안 되고 뭐 시프팅도 안 되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려지지도 않고 이런 포지션이 유지가 돼야 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 이제 복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복압이 형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갈비뼈, 그러니까 횡격막과 골반 저근의 평행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평행이 돼야지 복압이 형성되고 복압이 형성이 돼야 안정성, 코어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뻣뻣함보다 햄스트링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타이트함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딸려가는 겁니다. 이 햄스트링이 잡아 끌어서 골반이 회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허리가 굽어지거나 아니면 골반 자체가 시프팅이 돼버리거나 그러니까 다 햄스트링이 잡아 당긴 거죠. 그 상대적인 뻣뻣함이 햄스트링이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DNS에서 6 months 프론이라는 자세예요. 이 왼쪽 그림 사진은.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랫배 IAP가 엄청 많이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전방선 근막 근육들이 아주 스타빌리티로 많이 사용이 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횡격막과 골반의 평행이, 이게 되네. 횡격막과 골반의 평행이 이루어져야 이게 복압이 활성화되면서 이 자세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코어보다 뭐 장요근이나 뭐 아무튼 뭐 이런 힙 머슬들, 힙 플렉서 머슬들이 더 뻣뻣하다, 늘어나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코어가.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뻣뻣함에 대해서 코어가 지게 되는 거죠. 이, 그래서 음, 네. 그래서 트라이팟 자세에서는 코어냐 햄스트링이냐의 싸움이고 이 식스먼스 프론에서는 이 힙플렉서 머슬이냐 코어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디가 더 뻣뻣하냐? 그러니까 코어의 뻣뻣함은 이제 코어의 안정성의 능력 수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햄스트링이나 장요근 같은 이제 뭐 힙플렉서 머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진짜 길이가 좀 단축돼 있고 뻣뻣하고 늘어나지지 않고 어, 탄력이 없고 유연성이 없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의 뻣뻣함이 아니면 힙플렉서의 머슬의 뻣뻣함이 코어를 무너뜨릴 정도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코어가 활성화되고 햄스트링이 늘어나지는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되면서 코어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보상작용을 계속 중재하면서 이러한 보상작용이 계속 안 일어나도록 티칭을 하고 지도를 하면서 하는 자세는 코어가 활성화되고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세 자체도.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되지 않게 계속 코어가 활성화되게 하고 힙플렉서가 늘어나는 그 텐션을 받을 수 있게 전방 그 근막선이 계속 텐션을 느껴지게 허리에 텐션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허리의 통증이나 찝힘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세로 그래서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에 이미 그게 운동 자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디스크 환자들 이제 재활 진짜 심한 디스크 환자분들 재활을 할 때 이 백워드 락킹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똑같은 트라이팟 자세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고 일단 내발기기 자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내발기기 자세에서 백워드 락킹이잖아요. 그래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뺐다가 돌아왔다가 근데 이게 어 이거 자체가 디스크 환자한테는 너무 좋은 코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백워드 락킹을 할 때 보통 이제 디스크 환자분들이나 좀 코어가 안 좋은 분들은 이러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허리가 말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후방경사되는 이런 식으로 햄스트링 스트레칭에도 마찬가지죠. 허리로 다 늘려버리죠. 햄스트링 늘어나는 느낌 전혀 없고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이 조금은 들겠지만 허리가 가져가는 비율도 많다는 겁니다. 어, 이것도 힙 플렉션을 하면 골반의 전방 경사와 어, 힙 플렉션 골반의 전방 경사 그리고 힙 플렉션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골반이 그냥 후방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허리가 오히려 이제 굽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패턴이 이 백워드 락킹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뒤로 갈 때 골반이 후방으로 말리면서 허리가 뒤로 삐져나오게 되는. 근데 그거를 통제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 횡격막과 골반저근의 평행을 유지하는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디스크 환자의 코어 운동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평행함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코어가 무너질 수 있는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게 조절하는 것 자체가 코어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파 자세는 이렇게 코어가 무너지지 않게 뭐 시프팅으로 무너지건 허리가 너무 굽어서 무너지건 아니면 회전돼서 무너지건 아니면 이렇게 허리가 꺾여서 무너지건 아니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말려서 무너지건 그런 무너지는 보상작용을 통제하면서 제어하면서 컨트롤하면서 하는 운동은 코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골반 저근과 횡격막의 평행을 유지하면서 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음. 그리고 움직임의 시작점으로 좀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어, 이 IAP, 이제 복압이라는 거는 이 코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개의 근육이 있죠. 코어라고 하면은 다이아프라금, 그리고 어브도미널 머슬, 그리고 펠빅 플로어, 멀티피더스. 그 DNS 강사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어, 코어란 무엇이냐? 코어란 뭐라고 생각하냐? 코어는 어떻게 딱딱하게 그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거의 완전 깁스처럼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코어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 자연스럽게 뭐 허리가 신전되는 움직임도 할 수도 있고 굽힘되는 움직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을 할 때 그 척추 하나하나가 그 분절 하나하나가 컨트롤되는 그 분절의 안정화, 분절의 컨트롤 능력이 곧 코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한 게 그렇게 따지면 분절의 안정화를 만드는 근육이 누가 있냐는 거죠. 뒤에는 멀티피더스가 있어요. 멀티피더스가 척추를 딱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분절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렇게 생겨 먹었고. 근데 그리고 목 앞에는 딥넥 플렉서라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몸통 몸통 앞에 있는 애, 몸통 뒤는 멀티피스가 해도 몸통 앞에 있는 거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 역할을. 그 분절 하나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이 없다는 거죠. 뭐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아니면 뭐 장요근 같은 음, 다 분절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데는 그 근육 생김새 자체가 분절 하나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생긴 게. 그래서 복압이라는 거예요. 그 분절의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근육은 없기 때문에 그게 복압의 역할이다. 그래서 복압이 형성이 되는 것이 그 코어의 안정성의 핵심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압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그림과 같이 횡격막과 골반 저근의 평행이라는 거예요. 횡격막과 골반 저근의 평행. 그러니까 허리의 포지션보다도 이 횡격막과 골반 저근의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비뼈랑 골반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허리 자체의 그 커브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것보다 갈비뼈와 갈비뼈가 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닫혀 있는지 아니면 골반이 너무 전방으로 빠졌는지 뭐 옆으로 비껴졌는지 뭐 아니면 전방 경사가 너무 심하든지 후방 경사가 너무 심하든지 그러니까 골반의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리뼈의 위치보다도. 왜냐면 골반 저근이 골반에 있으니까. 그리고
갈비뼈에 횡격막이 있으니까. 그 두 개가 결국은 떻게 포지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복압이 형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 복압의 퀄리티를 결정짓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의 시작점이 뭐냐라고 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허리로부터 그게 오면 안 돼요. 무조건 골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 움직임의 시작점이. 그게 복압을 형성하는 그 움직임 전략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리뷰 강의 때도 많이 나왔지만 허리를 교정하려고 하지 마라. 골반을 교정하려고 해라. 골반을 교정해야지만 골반저근이 제 위치, 횡격막과 골반저근이 평행. 그래서 결국은 복압이 생기고 그 복압이 허리 하나하나, 분절 하나하나를 컨트롤하게 해준다. 뭐 허리를 숙이든 피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틀어진 허리뼈만 보고 교정을 하고 치료를 하면 오히려 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 틀어진 허리를 만드는 게 바로 골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반을 교정해야 허리뼈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골반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움직일 때도 그 시작점이 골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굽힘 동작을 할 때 이제 A가 이제 정상이고 B 보세요. B는 골반의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허리로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과도한 허리 굽힘과 함께 엉덩관절 굽힘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엉덩관절 굽힘이 제한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골반의 전방경사 움직임 그리고 힙 플렉서의 움직임 이게 동시에 움직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갓, 그 골반의 전방경사 움직임과 힙 플렉서의 그 엉덩관절 굽힘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골반도 전방경사로 가주고 힙도 약간 플렉서로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엉덩관절 굽힘이 제한된다는 뜻은 골반이 움직임이 막혀 있다. 골반이 원래 나와야 되는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에 이 몸을 구부릴 때, 몸을 숙일 때 골반의 움직임이 시작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허리로만 과하게 굽혀지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고관절의 중심화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의 센츄레이션, 그러니까 힙 조인트의 그 골두가 제 위치에 딱 박혀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대로 박혀 있어야 골반과 그 고관절의 움직임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골반의 움직임이 그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고, 그래야 허리가 과도하게 움직여지지, 혼자 따로 골, 골반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허리만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허리가 무리가 가는 사태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의 중심화가 너무나 중요하다. 뭐 고관절의 전방할주 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골반이 막혀요. 골반의 움직임이 막힙니다. 그래서 B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골반의 움직임이 안 나오니까. 그 안 나오는 이유가 고관절의 중심화가 이탈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음. 그래서 결국은 골반의 움직임이 일어나야지만 허리가 자연스럽게 허리도 굽어지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어, 막 골반이 막힌 상태에서 허리만 굽어지는 그 허리에 무리가 가는 움직임은 그 움직임의 시작점이 골반이 돼야 되는데 허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라이팟 자세에서도 골반의 움직임이 나오는 사람은 햄스트링이 느껴져요. 뭐 허리가 굽어지면서 허리 굽어지는 그 볼록한 느낌이 더 드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팟 자세에서 움직임의 시작점이 골반이 돼야지 햄스트링으로 그 자극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허리가 뭐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면 음, 만약 이런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은 허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은 햄스트링이 텐션이 걸린 느낌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림은 허리가 굽어지는 느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이게 바로 움직임의 시작점이 골반이 아니라 허리라는 증거입니다. 이 허리 회전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1번은. 이렇게 왼쪽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 허리가 굽어지는 움직임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안 움직이니까 다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허리 측만 이 느낌이 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보다는. 당연히 이 시프팅 된 이 사람이 시프팅이 안 되는 쪽으로 엉덩이를 옮긴다면 당연히 허리에 측만 틀어진 느낌보다 햄스트링 텐션이 걸린 느낌이 더 강하게 들겠죠. 그러니까 움직임의 시작점을 골반으로 교정하면 할수록 그 자극점도 허리가 아닌 골반 주변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게 곧 골반 주변에서 그 자극이 나타난다는 건 곧 움직임의 시작점이 골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무 어, 좋은 움직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 이 숙이는 동작할 때 이제 허리가 아파하시는데, 어, 허리 디스크 환자를 이제 교정하고 치료해서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허리 숙여보라고 하면, 이제 허리는 괜찮은데, 여기 허벅지 뒤에가 땡겨요. 여기가 짧은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엄청 좋은 신호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진짜 잘 됐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허리가 안 아프고 허벅지 뒤가 땡겨요. 이러면 허리는 좋아졌는데 허벅지 뒤는 땡기니까 계속 햄스트링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 어, 엄청 치료가 잘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움직임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통을 굽힌다. 이 몸통을 굽힐 때 골반 움직임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그 자극점이 골반 주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햄스트링이라는 거죠. 텐션이 글로 걸린다는 거예요. 허리로 걸리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몸통을 구부리는 동작을 할 때 움직임의 시작점이 골반으로 이루어졌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햄스트링으로 이제 텐션을 받아지는구나. 이제 허리는 그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로 자극이 안 되고 디스크 증상이 안 나타나고 허리 통증이 안 나타나는구나. 아, 치료가 너무 잘 됐구나. 이 사람은 이제 골반 움직임이 다시 회복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환자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치료사도 당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짧아서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 햄스트링 쪽으로 텐션이 걸렸다고 해서 햄스트링이 막 문제돼서 막 그랬다는 느낌보다는 골반의 움직임이 살아서 그랬다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의 시작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 운동선상 증후군 리뷰에서도 이런 그림을 썼는데 만약에 일자허리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자허리가 이 동작을 했을 때, 이 꺾는 동작을 했을 때, 야, 이게 관절이 일자허리로 오래돼가지고 굳어버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꺾어버리면,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꺾으면, 이제, 전방전이, 허리에 전방전이증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허리가 이렇게 커브가 없으니까 커브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커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긋나지면서 전방전이증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말한 것도.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니까 전방전이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운동을 할 때도 움직임의 시작점이 골반이 돼야 돼요. 허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은 자세고 똑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자극점이 이 전방선에 걸려요. 이 장요근이나 힙플렉서 쪽, 그리고 복부 아래 하복부 쪽, 이쪽으로 텐션이 걸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허리 꺾이는 느낌만 엄청 든다는 거죠. 이 같은 운동을 해도. 요거랑 비슷하잖아요. 요거. 식스먼스 프론이랑. 요거 이게 허리 꺾는 걸 해도 이 전방선의 텐션으로 걸려야 돼요. 그게 이제, 아, 이 사람이 움직임의 시작점을 골반으로 썼구나. 허리로 쓰면 허리 꺾이는 느낌은 들죠. 근데 골반을 쓰면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으로 자극점이 형성이 된다. 그게 이제 하복부랑, 어, 전방선, 근막 전방선. 그러니까 힙플렉서 머슬의 그 전방선들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의 시작점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같은 동작이고 같은 운동인데도 자극점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허리로만 자극점이 온다. 이 사람은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인 거죠. 근데 안 그래도 일자허리인데 움직임의 시작점을 허리로 뒀다? 그러면 전방전이증으로 진짜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동작을 하는데 골반이 움직임이 이제 잘 움직여져서 이 하복부, 골반 주변에 있는 하복부나 힙플렉서 근육들의 텐션으로 걸려지고 허리가 이렇게 꺾여 있어도 허리로 텐션이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골반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이미 움직임의 시작점을 골반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좋은 운동이 되는 거죠. 이 운동은. 그러니까 이 운동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일자허리 같은 경우는 골반을 잘 못 쓰겠죠. 골반을 잘 못 쓰니까 이렇게 일자허리가 계속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세에서도 움직임의 시작점을 골반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맞게 이 자세는 좀 어려운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운 난이도부터 천천히 해서 나중에는 이 동작이 가능한 몸이 되게끔 재활이 계속되면 너무 좋겠죠. 이 지금 힙플렉션 그러니까 이게 장요근 스트레칭이라고 보통 이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텐션이 이쪽으로 걸려야 되는데 똑같이 이 자세 똑같이 해보세요. 앞쪽이 늘어나고 텐션이 걸리는 느낌 들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허리 꺾이는 느낌이 더 강한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같은 동작을 하고 같은 움직임이지만 허리로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였던 사람은 허리로만 자극이 가는 거고 골반의 움직임의 시작점이 이 동작을 할 때 골반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면 당연히 이 앞쪽 텐션으로 걸려지겠죠. 허리가 꺾여 있어도 허리의 텐션이 안 걸리겠죠. 데드,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운동할 때 다 포함됩니다. 골반의 움직임의 시작점이냐. 데드리프트 할 때도 이 후방선이 이 햄스트링 이런 데 텐션이 딱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골반을 움직임의 시작점으로 썼다면 골반 주변에 있는 쪽에 자극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햄스트링인 거죠. 데드리프트 할 때는. 딱 이 무게를 들려고 딱 텐션을 걸 때 햄스트링이 딱 텐션이 걸려지는 그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골반이 아니라 허리로 한다. 이제 버딩크 같은 거,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데드 할 때도 버딩크 같은 그런 보상작용이 나타나면 햄스트링의 텐션이 갑자기 확 풀리면서 허리로 부하가 쏠리게 되는 거죠. 허리가 움직임의 시작점이 돼버린 겁니다. 버딩크 자체가. 그래서 움직임의 시작점을 어디로 했냐 그거에 따라서 같은 동작, 같은 운동이어도 자극점이 다른 데로 형성이 된다. 골반이 움직임 시작점이면 골반 주변으로 자극점이 형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골반이 아니라 허리가 움직임의 시작점이면 허리로만 텐션이 걸릴 것이다. 그런 거죠. 요즘 이제 스웨이백 대부분 이제 현대인들이 스웨이백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잖아요. 이 스웨이백 자세인 사람들이 어, 앉았을 때 보통 이렇게 무너지는 자세가 되죠. 보통 이 골반 후방 경사라고 얘기하는
이 자세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원분들 다 이 자세로 일을 하면 오랫동안 일을 하면 다 이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 있어도 이런 스웨이백 자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스웨이백 자세로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앉을 때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으니까 이렇게 서는 자세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간 이런 앉아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뭐 이제 미디어 이제 정보를 보고 이제 의사나 이제 치료사들이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굽어진다. 안 좋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라. 허리를 펴고 앉아라. 허리를 제끼고 앉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끼고 앉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아요. 이 제끼고 앉을 때도 그러니까 허리를 세우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동작, 똑같이 허리를 세우고 올바른 자세를 하더라도 골반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됐느냐, 아니면 허리가 움직임의 시작점이 됐느냐에 따라서 자극이 완전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이 C 그림 보면 기립근이 완전 지금 긴장이 완전 많이 돼 있죠. 기립근이 저렇게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복압이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글로벌 머슬이 완전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로컬 머슬, 그러니까 코어, 이 복압이 형성이 거의 안 되고 다 글로벌로 지금 안정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글로벌 머슬들은 당연히 그 척추 분절 하나하나마다 컨트롤이 컨트롤을 하기 어렵죠. 그냥 파워를 내는 근육이고, 막 움직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이 분절 하나하나마다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절 하나하나가 컨트롤 되지 못하고 되게 투박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허리의 관절이나 척추의 관절에 당연히 스트레스나 부하가 발생을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애초에 저렇게 기립근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허리가 과하게 신전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그 횡격막과 골반저근이 평행하기 어려운 자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시저스 포지션이라고 가위 포지션이 되는 거죠. 기립근이 과하게 활성화되면 이 사지탈 움직임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횡격막과 골반저근이 평행이 점점 깨지고 깨지면 깨질수록 복압의 퀄리티는 낮아지고 복압의 퀄리티가 낮아지면 그 척추 분절 하나하나마다의 컨트롤이 더 안 되고 그러면 더더욱 그런 컨트롤을 글로벌 머슬, 투박한 근육들로만 하게 돼서 디스크나 여러 가지 뭐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관절에 퇴행이 빨리 오거나 여러 가지 뭐 아니면 뭐 근육이 많이 뭉치거나 여러 가지 뭐 연부 조직이 손상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짜 똑바로 앉은 느낌은 골반이 먼저 전방경사 움직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허리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예, 허리는 가볍게, 그러니까 허리가 꺾이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이 자세를 하더라도. 그래서, 똑바로 앉는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이 복압, 이 뒤 옆구리 IAP랑 그리고 아랫배 IAP에 자극이 원래 이 복압이 이렇게 채워진 그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이 허리가 꺾여지고 기립근이 막 힘이 단단하게 유지되는 그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자극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똑바른 자세 좋다 하니까 그냥 허리 막 기립근 막 엄청 힘 세게 써서라도 이렇게 자세를 만드는 건 오히려 올바른 자세지만 몸에는 너무 해로워진다. 그래서 움직임의 시작점이 뭐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뭘 하든 간에. 그게 골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허리가 아니라. 이거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이 네발기기 자세에서 뭐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고, 힙 익스텐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트라이팟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힙 익스텐션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허리가 꺾여 버리잖아요. 그러면 횡격막과 골반 저근의 평행이 당연히 깨지겠고, 그러면 복압이 형성이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리를 든 이 동작의 움직임의 시작점이 뭐냐? 허리를 그냥 허리죠, 허리. 이 사람 같은 경우.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로, 그러니까 허리로 이 다리를 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움직임의 시작점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골반으로부터 움직임의 시작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반의 후방 경사와 힙 익스텐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게 다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횡격막과 골반 저근의 평행이 유지된 상태로. 예. 유지가 조금 덜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이런 자세를 한다 하더라도 골반의 움직임이 시작점이 되는 사람. 그래서 골반의 후방 경사와 힙 익스텐션의 움직임이 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됐다면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허리가 좀 꺾여 보여도 자극점은 완전히 엉덩이로만 갈 겁니다. 이 허리로 가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고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로 갔다면 허리 꺾이는 느낌만 엄청 들겠죠. 뭐 둥근에 힘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극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분산이 될 겁니다. 집중이 안 되고. 뭐 이것도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허리가 굽어지는 느낌이 더 들 거고 이것도 허리가 측만되는 느낌이 더 많이 들 거고 이 골반의 움직임이 아니라 허리 움직임으로 이런 동작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허리를 측만시켜서 만들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뭐 타이트해서 짧아져서 이렇게 가져간 거지만 결과적으로 움직임의 시점이 허리가 돼버린 거죠. 이 다리를 앞으로 가져갈 때 허리가 이렇게 꽈지면서 간 거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트라이파 자세에서 햄스트링이 늘어나면서 코어 운동이 어떻게 되냐? 애초에 이 상대적인 뻣뻣함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코어의 활성화 및 햄스트링의 스트레칭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 자극점이 어디냐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죠. 그게 곧 움직임의 시작점이 어디냐를 평가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햄스트링 자극이 정말 많이 느껴진다. 자세가 조금 이렇게 안 좋다 하더라도 자극점이 햄스트링으로 집중이 많이 된다면 그래도 이 사람은 물론 자세가 완전 이상적이진 않지만 골반의 움직임의 시작점이 골반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조금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 햄스트링이 자극이 전혀 없고, 허리로만 자극이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움직임의 시작점이 허리구나. 그러면 진짜 조절을 우리가 수정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이해하셨다면, 이거랑 섞습니다. 이거랑. 이 백워드 락킹이랑 이 트라이포드 포지션이랑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포드 포지션에서 백워드 락킹을 하는 겁니다. 백워드 락킹을 할 때도 만약에 보세요. 이거 자체가 햄스트링이 안 늘어나면 골반이 이렇게 말리게 되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이렇게 말리게 되거나 뭐 회전되거나 시프팅 되거나. 근데 여기서 어, 만약에 안 됐어요.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락킹까지 한다? 락킹하면 허리가 더 말리게 되는 이런 패턴이 더 발생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안 되도록 조절하면서 백워드 락킹을 하는 거죠. 이 트라이파 자세에서 백워드 락킹을 하면서 그 골반이 말리지 않게, 시프팅 되지 않게, 어, 그러니까 허리가 말리지 않게, 그리고 계속 그 텐션감은 햄스트링 쪽으로 형성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허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움직임의 시작점은 계속 골반으로 픽스를 시키되, 이 락킹을 하면서도 유지를 하게끔. 그리고 이 락킹한 상태, 가장 이제 뒤로 간 상태, 그거 이제 사람마다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락킹의 정도는.
백워드 락킹의 정도는. 그래서 이제 백워드 락킹한 상태에서 발을 지면으로 쭉 눌러주는. 그러면 훨씬 더 이 햄스트링 자극이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골반이랑, 그러니까 횡격막이랑 골반 적응은 계속 평행하는 걸 큐잉을 주면서 이 발을 눌러서 이 서포팅 존을 더 활성화시켜서 햄스트링이 더 이센트릭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움직임, 일상생활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더라도 골반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되도록 이 운동 전략을 그렇게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후방선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힙 조인트가 플렉션 되는 방향에서의 이 안정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닐링 포지션이라고도 있어요. 그 DNS에 보면은 그럼 이제 이 트라이팟 자세에서 이 앞에 있는 다리를 지지한 상태로 두 팔을 이렇게 상체가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닐링 자세로. 하이닐링 자세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깜빡했네요. 하이닐링 자세를 한번 쳐볼까요? 음, 음, 하이, 하이, 닐링. 여기 있다. 음, 네, 결국은, 우리나라 상황에 이거, 결국은 이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트라이팟 자세에서 두 팔을 이렇게 든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두 팔이 들리는 게 아니라 상체가 든 꼴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음, 그래서 앞에 있는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상체를 딱 세우는, 어, 그런 동작을 할 때도 이 허리로 꺾는 게 아니라 이 골반으로, 이 지지한 다리를 이용해서 골반으로, 네, 골반이 움직임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약간 익스텐션, 아까 제가 락킹하는 거는 힙 플렉션이 더 되는 방향으로의 운동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는 약간 힙이 익스텐션으로 가까워지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어떻게 이 식스먼스 프론처럼 이 전방선에 걸리고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요거 이 힙 익스텐션 하는 이 동작처럼 이게 이제 붙어 있는데 이제 상체가 간 거죠. 이건 다리를 든 거고 여기선 이제 상체를 든 거죠. 그래서 엉덩이 텐션이 느껴지고 엉덩이 텐션이 느껴져야 돼요. 엉덩이 텐션. 음, 완전 익스텐션 되는 꼴이 아니니까 완전 익스텐션 되면 하복부나 힙플렉서의 텐션이 더 걸리게 되겠지만 얘를 상체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 어쨌든 90도 포지션이니까 힙 90도 포지션이니까 몸통과 힙이 90도 포지션이니까 그러니까 둔근으로 그 텐션이 실리는지 그 자극점이 둔근으로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허리로만 자극점이 형성이 되는지 이것도 골반의 그러니까 움직임의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하시거나, 큐잉을 하시거나 할 때도, 자극점이 어디로 이 사람이 나면서 운동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수정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닐링 포지션을 할 때도
이 복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둥근으로 텐션이 딱 느껴져야겠죠. 음,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거, 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 가지 설명하기 좀, 음,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이제, 지금 급하게 그냥 이렇게 사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모아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 따로 대본이 없이 해서 좀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이렇게 좀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 느껴지셨는지 설명이 답변이 잘 되셨는지 답변이 잘 되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실제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너무 간단한 건데 말로 하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올려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방법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헬퍼민 TV 이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커뮤니티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커뮤니티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Q&A 그래서 여기 댓글 음, 누르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최대한 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강의 들으시다가 그 강의 댓글에다가 그냥 올려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질문도 주시고 너무 저한테는 반가운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너무 쉬운 질문이든 어려운 질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내가 만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발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